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올 8월까지만 해도 연일 사상 최고 가격을 바꿨었던 금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살짝 반등했다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요.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죠. 작년부터 범위를 넓혀 살펴봐도 미중 무역 분쟁으로 경기가 침체될 거라는 우려 속에 1200달러에서 시작해 2000달러 넘게까지 지속 상승한 금이기에 옛날이여를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8월엔 금을 못 담은 걸 후회하는 분들 제 주위에도 꽤 계셨는데요. 금이 좀 잠잠할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사야 하나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죠. 저처럼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금값에 대한 전망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금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경제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투자자들이 몰리는 분야죠. 올해의 화두는 코로나였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셧다운되면서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 금값이 오른 걸 생각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유럽의약품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고 미국에선 아예 백신 공수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OECD는 이 소식을 듣고 희망이 보인다는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달 전보다 0.3% 올려 발표하기도 했고요. 코로나의 진원지였던 중국 경제 회복세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1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불리는데 10월 53.6이었고 11월 54.9까지 올랐습니다. 2010년 12월 이후 10년 최고치를 기록한 거죠. 이렇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며 금의 매력도를 떨어뜨린 것, 그게 금값 하락의 첫 번째 이유죠.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이 급등한 점도 금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전해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2020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년 전 가격을 뛰어넘었죠. 뉴스엔 여기저기 이제 금의 시대가 가고 비트코인의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비트코인 역시도 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공급 덕에 상승 탄력을 받은 만큼 금 투자자들 입장에선 금이 아닌 비트코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사실 2017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을 때도 금 가격은 지지부진 하락한 적이 있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아무리 금이 좋다고 해도 가격이라는 게 늘 오를 수만은 없고 조정이라는 걸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금을 샀어야 하는데 그때 타이밍을 놓친 저로서는 이번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반등의 여지가 있나 싶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쪽인 것 같더라고요. 우선 전염병이 돌면서 각국 정부가 엄청나게 빚을 늘려가며 돈을 쓰고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찍어내서 금리를 낮추고 있거든요. 저금리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걸로는 더 이상 수익을 내기 힘들어진 뉴노멀의 시대라는 것이 주요 의견입니다. 여기에 금이랑 같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달러도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2021년 달러 가치가 6% 더 하락하고 시티는 달러 가치가 내년에 20% 급락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상황에서 갈 곳 잃은 투자자들의 돈이 다시 금으로 몰릴 거다라는 의견이 있죠. 여기에 채권 같은 경우도 보통 금 투자의 대체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요즘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금과 경쟁 상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돈 풀어서 경기 살리자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도 금에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뉴스에 독일 정부도 GDP 대비 국가 채무가 72%까지 늘어난다는 소식도 들리고 미국 역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래서 얼마 풀 건데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추가 부양책 자체는 이미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유동성도 아직 많은 상황이죠. 자,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GDP 대비 쌍둥이 적자 문제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추가 부양 시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금 가격의 선행지표 역할을 오랜 기간 해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쌍둥이 적자, 그러니까 재정 적자와 무역 수지 적자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규모가 커질수록 금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고 반대의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왔죠. 자, 한 가지 더, 금은 물가 상승의 방어 수단이기도 합니다. 대신증권은 저금리 장기화로 내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해지 수단으로 금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골드만삭스도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기감은 1970년대 이후 지금이 최고라면서 금값이 수개월 안에 2,3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KB증권은 내년 온스당 금값이 1분기 말 1,800달러 선에서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연말 2,200달러까지 완만하게 상승할 걸로 내다봤고요. 그럼 당장 금을 사야겠지만 사실은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쌀 땐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한편에 드는 걸 감출 수도 없죠.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 그렇겠죠? 자, 긍정적인 전망과 반대에 서서 금값을 내다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코스피죠. 주가나 재고, 업황, 금리차 등 이 데이터를 종합해서 내는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먼저 예측하는 그런 지표인데, 이 지표가 높아지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거고요. 지난 2007년부터 봤을 때 경기 선행지수가 내려가면 금속 가격이 오르고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면 금속 가격이 내리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고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면 이 안전자산 수요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달러 값이 전망뿐 아니라 실제로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금값이 같이 내리고 있다는 게 그 증거죠. 앞서 잠깐 살펴드렸지만 지난 4월 이후 달러 인덱스는 10% 정도 내려왔습니다. 올 한 해 전체로는 4.5% 하락한 수준이죠. 금은 달러화로 거래되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수요가 늘게 돼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금값이다 보니까 그만큼 피난처에 대한 수요로서 금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달러가 하락하니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으로 달려갔다는 건 비트코인 가격이 증명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와중에 JP모건이 비트코인이 금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에는 3분기에 10억 달러의 투자금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대부분 헤지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하네요. 쓴소리를 내는 글로벌 투자은행도 있습니다. 맥쿼리 증권은요, 10년간 이어져 온 추세적 금값 랠리는 이미 끝났다라면서 내년 금값은 온스당 1,55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네요. 금 투자에 좀 부정적이었던 워렌 버핏 선생님이 베릭골드라는 금강 회사 주식을 2,090만 주나 사시면서 기대를 모았죠. 하지만 결국 지난 3분기에 다시 반 이상을 매도했다는 점도 조금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금 가격은 확실한 게 없을 때 사랑받던 금에조차 확신을 갖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면 시장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일까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자, 아마 우리 모두의 생각이 어쩌면 지금은 금에 투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 많이 주시길 바랄게요. 저 신지은의 경제백과 다음에 다른 콘텐츠 들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